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앞서서 이거 그림 먼저 보시면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분포가 있을 때 아니면 알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고 싶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면 웬만하면 정규분포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만능 분포 같은 느낌으로 일단은 만능 분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정규분포를 좀 가정을 해보면 이런 노란색으로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 점들이 새로 들어왔으면 얘네들은 이제 이런 정규분포에 대한 이상치로 선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이런 분야에서 쓰인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도 잠깐 말한 건데 그 생성 모델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뭐 이런 분포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분포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분포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러면 어떤 거에서 나왔을지는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들을 이따가 계속해서 할 거고 네, 그걸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덴시티를 추정하는 게 오늘 목적이고 이제 뭐 다별량 데이터의 경우에 일단은 모달이 하나다. 이 모달을 먼저 보시면 모달이 하나라는 거는 그 이제 정규분포를 하나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 하나를 쓰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림이 생길 것 같고 이 분포가 생길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두 개 정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개를 모달을 두 개 설정해주면 지금 이게 그 전체 이 데이터의 수보다는 적으니까 이렇게 약간 삼봉우리가 두 개인 느낌으로 이 분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달의 수가 우리가 설정하는 모달의 수가 이 전체 데이터의 수랑 똑같을 때 되게 이렇게 완전 플렉서블하게 생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그 수연님이 했던 KD랑 비슷한 건데 이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이게 기본적으로 모수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때 KD가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검색해 보니까 그 모수적 방법이랑 비모수적 방법이 이 막 n에 가까워지고 그럴 때 되게 개념적으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좀 되게 헷갈리게 좀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널 할 때도 저희가 노말 막 그런 거 발전한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는 모수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커널이 기본적으로 비모수적 한 거니까 비모수적으로 볼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 추정을 하는데 이거의 장점이 뭐길래 이렇게 하냐? 일단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자연 데이터의 많은 경우가 이제 정규분포를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일단은 여기 이 PX를 먼저 보시면 PX 여기 공분산 능률 역행률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뭐 여기는 일부 뭐 이런 애들 1.0에 V2가 막 1000에 이런 애들 V3는 막 0.0 이런 애들 네. 이렇게 주어졌더라도 이 정기 분포를 가정을 하고 분포를 추정하면 어차피 여기 식에 이제 확률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그마 역행 때문에 이런 그 단위가 유닛이 되게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돼서 그런 이 데이터의 각 변수별 분산을 따로따로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가우시안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이런 리젝션에 대한 우리가 분포를 이미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그 리젝션에 대한 알파 값을 정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이점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보시면 우리가 가우시안을 이렇게 결정을 해놨으면 만약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만약에 걔네가 들어가면 걔네는 좀 이상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규분포의 차원을 좀 보시면 일단 원 디멘셔널은 되게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때
뭐 뮤햇을 적당히 뭐 ML이나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X 값들의 평균이 될 거고, 이건 이제 그냥 X 값들 주어진 것들은 분산이 우리가 찾는 노말에 이런 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다별량 이제 다차원의 경우에는 달라지는 거는 이 뮤랑 시그마가 얘는 벡터가 되고 얘는 행렬이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MLE를 찾아야 될 텐데, 이건 이제 여기서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뭐 수학적인 방법들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행렬이나 벡터가 들었으니까 뭐 행렬 미분, 벡터 미분 그런 거에서 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찾는 뮤도 근데 여기랑 결과 똑같죠. X값들의 평균이 되고 X값들의 분산이 우리가 찾는 공무상률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별량의 경우에도 달라진 건 없이 그냥 우리는 평균 벡터를 찾고 그 다음에 공무상 행렬을 찾으면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공분상률이잖아요. 일단은 뮤, 민 벡터랑 그다음에 시그마,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이렇게 두 개를 찾아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처음부터 보시죠. 그래서 처음엔 스페리컬 타입이라 해서 되게 이게 대칭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이걸 등고선을 좀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노멀 분포의 시그마의 가정을 어떻게 줬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등분산이고 모든 변수들의 분산이 같고, 그리고 각각의 공분산도 지금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가 생긴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아고널 타입입니다. 다이아고널 타입은 이제 얘랑 다른 점은 지금 여기서는 얘네가 다 같은 값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얘네가 다 다른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등분산 가정이 깨진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깨는 거죠. 깼을 때고, 그리고 이제 각각 여기가 0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네끼리 독립은 유지해놨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는 등고선이 원으로 생겼었는데 여기서는 타원으로 생기죠. 그리고 각각의 이 장축이랑 단축은 X축이랑 Y축이 평행한 애들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인데 이게 풀 타입입니다. 풀 타입은 아까 이제 등분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등분산 과정이랑 서로 독립, 즉 코베리언스 뭐 이런 게 0이다. 이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공무상률이 이렇게 생길 거고, 얘네들도 다 존재하는 값들일 거고, 얘네들도 다 존재하는 값들일 거고, 그리고 얘네도 다 다르고,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등고선을 보시면 이제 타원이긴 한데 아까는 그 장축이랑 단축이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수직한 애들이었는데 얘네는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타원이니까 수직이긴 한데 X축이랑 Y축에는 평행하지 않게 생기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풀타입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풀타입을 가정하고 이 분포를 생성하게 되면 그 공무상 행렬이 아까 그 식 보셨던 거에서 네, 지금 여기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 놈이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풀타입에서는. 왜냐면 이 차원이 늘어날수록 지금 여기 써놨는데 어이고 네. 랭크 오브 시그마가 뭐 이런 거일 텐데 데이터가 x가 여기 n개 여기 p개 이렇게 있을 때 시그마의 그러니까 공무상률의 이 랭크 값은 n이랑 p 중에서 작은 거가 이렇게 되겠죠. 작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미니멈 np보다는 작거나 같을 텐데
근데 이 경우에 막 P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시그마의 역행렬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왜냐면 이게 넌 싱귤러이 아니라 싱귤러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역행렬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런 분포를 추정해서 그 고무사 행렬, 역행렬을 계산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정도라고 합니다. 각각의 변수들의 이 영향력은 없게 한 채 등분상 가정은 깬 상태.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 보면 이 첫 번째 스페리컬 타입은 그 등고선이 원처럼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이렇게 적당히 했으니까 가정도 셌잖아요. 가정이 셌으니까 덜 정확히는 할 테고, 그리고 계산하기는 쉽겠죠. 뭐 등분선이었으니까 그것도 계산할 게 줄어들고. 두 번째 타입이 다이아고널 타입인데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정확할 텐데 근데 적당해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이 친구는 얘보다 훨씬 더 정확해졌죠. 굉장히 정확해졌는데 이제 계산이 힘들다. 그 단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입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뭐의 약자냐면, 아니죠, GMM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입니다. 가우시안 분포들을 이제 아까는 하나만 썼었는데, 그래서 뭐 구 형태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얘네들을 선형 결합을 해놓은 겁니다. 이 데이터 보시면 지금 여기서 대충 봉우리들이 5개 정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는 이 가우시안들을 5개를 섞어서 쓰면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을 시작한 거고, 그러면 5개를 섞어서 쓰면 우리가 어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쓰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했을 때 이 친구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쩌저저 가다가 마지막에 저 5번까지 얘네를 다 결합해서 쓰고 싶은 거면 이 확률, 그 PDF를 만들 때 정의가 있잖아요. 그 적분 이게 1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를 그냥 다 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가중치들을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건이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 시그마 WI가 1이다. 그리고 WI들은 네, 이런 값들을 가진다. 1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이런 제약 함수가 생기고, 이 제약 함수 하에서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PDF는 이렇게 생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싱글 가우시안이랑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좀 비교해 보면, 싱글 가우시안 아까 봤으니까 패스하고, 이제 GMM에서 우리가 W가 좀 생기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W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W도 추정을 해야죠. 이제 이것도 이제 변수니까, 모수니까. 식을 먼저 보면 일단 이 람다는 이런 겁니다. 아까 나왔었던 W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한 평균 벡터, 그리고 공무선 행렬. 얘네들을 집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 모수 집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x 바 람다는 시그마의 이 가중치 웨이트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분포 함수. 지금은 가우시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n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아까 써놨던 것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이제 이 람다 미지수 집합들을 추정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들을 좀 볼 겁니다. 네, 그래서 GNM은 장점이 이 미지수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얘네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프리사이즈하게 설명할 수 있다가 장점이고,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부터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값을 한글로 좀 설명해 보면, 우리가 본 이제 x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만약에 뭐 xn을 봤어요. xn을 봤는데 xn이 어떤 가우시안에서 봤을까? 아까 이 그림 보면 만약에 여기가 생겼어요. 여기. 그럼 얘가 이렇게 이때는 가우시안 5개 설정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왔을까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xn의 책임 소재를 묻고 싶은 거예요. 너 관할 지역이 어디야?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5개 생겼어. 5개였는데 xn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소속이야?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걔가 여기서 왔었는데 그럼 아무래도 얘네 3개보다는 이 2개에서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xn이 어디서 왔을까를 물어보고 싶은 게 리스폰시빌리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식을 좀 봅시다. 쓸 때는 리스폰시빌리티는 RZNK 하고 이 n이 뭐냐면 n이 데이터 라벨 라벨은 좀 그렇고 데이터 번호 그 다음에 이 n번째 데이터한테 물어보는 거죠. K 너 K번째 가우시안 어디서 왔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들은 이따가 정리할 거니까 잠깐 제쳐두고 그래서 감마의 ZNK는 이건데 XN이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ZK가 1, ZK는 1은 뒷장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식을 자세히 보면 막 그 딥러닝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소프트맥스 함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함수가 이 B런 비슷한 함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써봤고요. 네. 그래서 얘를 보면 잠깐만요. 얘를 시그마 i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분모가 될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분포를 만들기 좋다.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시빌리티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본 XN이라는 데이터가 K개의 가우시안 중에서 어디서 왔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식인 거고 그럼 이 Z가 뭐냐? Z는 이제 잠재 변수라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규민이가 2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 변수는 일단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는데 PBS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X가 만약에 실제로 XN한테 물어봤을 때 실제로 K번째에서 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실제 K번째 가우시안에서 왔으면 값을 1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ZK는 1이 있겠고 0이 있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XN이 K에서 왔을 때 얘는 XN이 K에서 안 왔을 때 이렇게 이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노멀 분포는 이게 딱 끊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보시면 네, 이렇게 4개 정도 봤을 때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얘가 지금 약간 되게 값이 작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설명은 안 할 건데 막 K-민스 같은 이런 그 군집을 딱딱 끊어주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잠재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얘네는 이제 ZK는 어떤 숫자인데 C가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따가 규민이가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때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PZK는 1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걔가 K번째 가우시안에서 왔다 그런 점들을 관측할 전체 확률을 이렇게 쓰고 나면 얘가 이제 YK 즉 아까 앞에 썼던 WK가 되는 겁니다. W가 뭐였죠? 얘네들의 각각의 가중치들. 네, 그래서 아까 시그마 WI는 1 이런 것도 있었고 W들은 1에서 0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WK 이거는 파이K랑 같은 거니까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게 PZK는 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일단 믹싱 코에피션트가 이게 웨이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K번째 가우시안에서 나오는 점들을 관측할 전체 확률을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은 이제 그 이런 잠재 변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라지 Z로 써놓으면, 네, 이렇게 이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마의 뭐 Z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얘를 이제 요 놈을 계산할 겁니다. 일단 여기 먼저 보시죠. 일단은 PXN과 Z를 먼저 보시면 이거는 특정 가우시안이 정해졌을 때, 즉 뭐 Z니까 뭐 ZK는 1이다 뭐 이런 K번째 가우시안이 정해졌을 때 XN이 나왔을 확률 이거를 계산한 거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아니 그려보죠 한번. 이렇게 그려졌을 때 특정 가우시안이 정해졌을 때,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ES 정해졌어요. ES 정해졌을 때 어떤 데이터 이런 게 있으면 얘가 나올 확률은 이런 이거 한번 다 써봅시다. xn과 mu1 시그마 1의 z1 그리고 네, 그리고 이네 개도 있는데 네 개째는 그냥 안 쓸게요. 얘네들 다 곱해주면 이 어떤 특정 가우시안이 정해졌을 때 이 xn이라는 게 관측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이제 px를 보시면 이제 px는, 네, 여기는 지금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z에 대해서 마지노라이즈 시켜주면 px가 되겠죠. 근데 아까 위에 썼던 게,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일단 px과 z는 여기서 계산해놨으니까 걔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pz는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네, 얘입니다. 얘. 이 믹싱 코에피션트 즉 웨이트고, 얘를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럼 파이 k가 들어갈 수 있겠고, 그래서 px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써놨죠. 그래서 이제 감마 zk를 계산해 봅시다. 얘는 일단 정의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걔가 k번째 가우시안에서 나왔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걔를 쓰면 이제 px분의 pzk는 1이고 x 이렇게 쓰고, px는 아까 여기서 계산해놨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고, 일단 pzk는 1이랑 x 이제 조인트 거니까 이거랑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계산해 놨던 거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는 거고, 분자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해놨고, 이제 리스폰시빌리티에 관해서는 규민이도 다음 2부에 약간 준비를 해놔서 그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이 뭐 믹스처니까 K개의 어떤 가우시안들을 설정해놨고, 걔네들이 이제 모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수들이 뭐였냐면 어떤 믹싱 코이피션스라는 그런 가중치들이랑, 그리고 평균 벡터, 그리고 공사연율, 얘네들을 찾고 싶은 건데,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MLE 방법으로 할 건데, 일단 민이랑 민 벡터랑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되게 생각보다 그냥 이 라이클리후드 정의에 의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정규분포 그 수리통계학에서 그 MLE 찾을 때 막 그 파이 하고 얘네 해놓고 막 로그 씌우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 미분하고 세타 그 우리가 찾는 미지수에 대해서 그 애들은 이렇게 몇 K에 대해서 미분하고 시그마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요 놈입니다. 우리가 웨이트라고 부르는 믹싱 코에피션트가 문제인데 이제 얘가 아까 제약이 있었죠.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 시그마의 파이 i는 1이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제약이 있을 때 그 어떤 최저값을 찾는 방법이 라그랑주 승수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 파이 i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을 먼저 써준 다음에 1 이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어떤 이런 라그랑주 승수라고 하는 거 승수 라그랑주 파라미터 어쨌든 그걸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모수나 미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람다랑 n이랑 같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써놨던 람다가 알고 보니 n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넣은 상태로 다시 미분을 해보면 이제 파이 k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써볼게요. 파이 k는 n분의 1에 그 다음에 리스폰시빌리티를 다 더해놓은 거. 리스폰시빌리티가 뭐였죠? 리스폰시빌리티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게 그 어떤 k번째 가우시안에서 나왔을까? 이거였죠. 네, 그죠. 이거니까 얘네들을 시그마 여기서는 n1부터 n까지 얘네들을 해놓은 거를 또 n으로 나눠준 게 이제 그 웨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전체 데이터가 있고 전체 데이터를 나누는 건데 여기는 또 시그마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책임가 데크니까 n번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너 어디 소속이야? 그런 거 물어본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해요. 더하고 얘네를 평균 내버리면 이제 그게 어떤 그 k번째 가우시안에 대한 가중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 구해놨는데 이렇게 그 분석적으로 계산을 해놓으면 이게 그래도 클로스 폼이니까 계산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얘네가 이제 어떤 계산할 때 미분 같은 거 할 때 다른 값들은 상수로 취급하고 미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나머지 값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이렇게 클로스 폼으로 되는 거니까 좀 뭔가 변화에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를 추정할 때 있어서 EM 알고리즘을 쓴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은 우리가 모수들을 어떤 애들을 찾고 싶었냐면 W랑 평균 벡터랑 시그마 얘네를 찾고 싶은데 얘네를 찾으려고 막 MLE 방법 써갖고 찾았어요. 클로스 폼 찾았어. 근데 얘네가 좀 취약해요. 언제? 왜냐면 이제 계산할 때 그 당시에 다른 애들 고정해놓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 알고리즘을 좀 소개하기 전에 일단은 그 이 EM 알고리즘에 대한 수식적인 부분은 그 규민이 발표 부분이라서 그때 좀 수식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이클리우드 개념을 먼저 볼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라이클리우드 정의는 지금 얻은 데이터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내가 그려놓은 이 두 개의 분포 중에서 뭐에서 더 나왔을 확률이 높을까 그런 거를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얻은 데이터가 이 분포로부터 나왔을 가능도를 라이클리우드를 하는 거고 이거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각 데이터 샘플에서 어떤 분포에 대한 이 높이 드래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황색에 대해서 먼저 해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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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그게 라이클리후드를 일단 정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 분포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인 거고 파란색에서 좀 봅시다. 파란색에서 보면
얘는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고 이 정도. 얘네들을 다 곱해놓은 게 라이클리후드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주황색에서 그렸던 애가 더 클 거니까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더 나올 가능도가 크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클리후드 펑션 이렇게 정의하고 얘 계산하는 거는 이제 라이클리후드 펑션이고 막 그 이거 곱해놓은 거에 막 로그 붙이고 그래서 로그가 단조증가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거는 적당히 아시면 될 것 같고 좀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아까는 좀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지금 이 그리는 것도 생각해보면 데이터가 좋았을 때 분포를 어떻게 미리 설정할지 그러니까 좀 의문이잖아요. 왜냐면 분포를 그린다는 거는 모수가 무조건 필요할 텐데 그럼 모수를 지금 어디서 구할 거냐. 그리고 지금 네, GMM에서 이 두 개짜리 케인이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케인이 일을 할 때 두 개의 분포에 대한 모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모수들은 어떤 데이터들에서 구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보기 좋은 거지. 데이터가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분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그 생성 함수에서 그 실제 생성 함수는 알 수 없겠지만 만약 데이터 입장이 돼 보면 얘네는 막 이런 것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도 될까?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역설적입니다. 확률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모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모수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그룹이 될까? 약간 그런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랜덤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랜덤하게 그리는데 여기서 분포를 랜덤하게 그렸으니까 얘에 대한 모수가 있겠죠. 얘네들에 대한 모수가 있겠고 이렇게 랜덤하게 일단 그려놓으면 라벨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라벨 생성 가능하다는 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벨 생성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이라는 애는 얘에 대한 이 확률값, 함수값이 지금 이거고 이거니까 파란색에 대한 더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그 함수값이 더 크니까 1은 이제 라벨을 파란색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4, 5도 파란색으로 줄 수 있겠죠. 이렇게 6이 좀 애매한데 얘도 보면 파란색이 높으니까 파란색으로 주고 이제 9는 여기랑 여기 비교해서 지금 주황색에 대한 더 함수값이 높으니까 이렇게 주고 얘네들도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를 주고 놨을 때 라벨이 이렇게 되겠죠.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라벨을 그룹을 한 다음에 얘네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또 아까 여기서 미1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1, 4, 5, 6인 거야. 사고 얘는 옆에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이 오른쪽 라벨에서는 뮤2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모수가 생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수를 랜덤하게 한 다음에 이 랜덤한 거에서 또 라벨을 해줘요. 그 어떤 이 함수값 라이클리우드 같은 거 비교를 해서 그래서 라벨을 설정한 다음에 얘네에 대해서 또 모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모수에 대한 분포를 그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라벨을 또 설정해요. 함수 그 라이클리우드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EM 알고리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계속 했어요. 계속. 그래서 되게 수렴해서 거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산했을 때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상했던 그룹들을 이렇게 다 지금 이 오른쪽 애들은 이 주황색의 매핑이 될 거고 얘네들은 파란색의 매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과정들 첫 번째로 랜덤하게 분포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대로 분포를 제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라이클리우드 이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느 분포에서 나와서 그 가능도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걔네에 대해서 라벨을 부여해요. 높은 쪽으로 부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수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막 미우 스타 썼고 시그마 제곱에 스타도 썼었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모수로 분포를 다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 비교를 하고 또 라벨 부여하고 모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분포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수렴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게 EM 알고리즘입니다. 그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이거니까 이것들을 찾고 싶은 거니까 얘네를 추정을 하고 싶은데 그 분석적으로 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하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리즘적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자.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가우시안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포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거랑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우시안을 고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객체들 얘네가 각 가우시안을 쏙갈 확률 지금 여기 보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높은 이 라이클리드 높은 거에 배정을 라벨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파라미터를 들어 업데이트. 네,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우시안들을 되게 랜덤하게 줬어요. 음, 이 그림은 좀 다른 그림입니다. 뒤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네, 처음에 이 숙제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처음에 랜덤하게 준 거고 얘가 한 이터레이션이 한 19번인가 20번인가 걸릴 거예요.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로 수렴을 하니까 처음에 보시면 얘의 평균이 여기 정도 될 것 같고 분산이 이 정도 되잖아요. 네, 이 정도를 의미할 것 같고 얘에서는 처음에 평균이 여기고 분산이 여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랜덤하게 주고 라이클로드 비교하고 라벨링 다시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 두 개 제한된 K는 2짜리 GMM이 이 데이터를 완벽히 설명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터레이션을 한 여러 번, 20번 한 다음에는 이렇게 좀 데이터랑 이 분포랑 꽤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D로 좀 그리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여기도 똑같이 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풀어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파이널 프로젝트 다가오고 하니까 풀어보는 건 아니고 제가 올려드린 코드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EM 알고리즘이 이렇게 수렴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 혹시 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쉬는 시간 후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 그러면 55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남은 뒷부분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실 오늘 다룰 핵심 개념, 새로 배우는 개념인 가우시안 맥주 모델과 그거를 심지어 이제 EM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현도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좀 더 큰 관점에서 한번 이 EM과 가우시안 맥주 모델을 이용하는 거를 살펴보고 EM의 좀 일반적인 버전을 통해서 이게 GMM에 이렇게 적용됐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3번 아주 브로드한 제목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우는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프로버빌리스틱한 모델을 쓰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GMM이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것 같아요. 이 프로버빌리스틱 머신러닝은 쉽게 말해서는 여기 밑줄 그은 것처럼 관찰된 게 있고 관찰이 안 된 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관찰 안 된 거를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이 관찰된 거와 안 된 거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고 싶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관계를 파악하는 거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설정하고 그걸 파악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설정하는 모델은 결국 요 관찰된 거와 관찰 안 된 거의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를 관찰된 거를 보통 우리는 X로 할 거고, 관찰 안 된 거 hidden variable, unobserved variable 혹은 latent variable 이라고 부르는 애를 보통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모델은 이거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요걸 알고 싶어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가 기분 있을 때 이 모르는 거, latent variable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관찰되지 않은 어떤 것들의 확률 혹은 여기서 분포겠죠.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이 베이스 디어럼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포스테리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싶다. 이게 약간 일반적인 어떤 문제 상황이에요. 근데 베이즈 동작을 들으셨거나 뭐 베이즈 세션을 들으셨거나 혹은 어디서 읽으셨거나 하시면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 문제가 뭐냐면 요 분모에 해당하는 요 놈이 보통 되게 계산하기 힘들어요.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엄청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에스티메이트 하죠. 근데 어, 이 포스테리어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아는 베이즈 디어럼을 그냥 막연하게 이용하는 거죠. 얘가 요거였는데 요 놈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 놈이 포스테리어고 얘가 라이클리우드고 얘가 프라이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라이어를 가정하고 라이클리우드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계산해서 얘를 분모를 모른다 치고 그냥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포스테리어를 적당히 예측해서 하는 거죠. 이 분모는 어차피 노멀라이징 텀이니까 이 분자를 다 싹을 적분하거나 시그마 해가지고 1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베이즈 디어럼을 이용해서 프록시미트 하기 구한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문제는 작년 1학기인가의 ESC 입부 문제인데, 뭐 베이지안 디어럼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지금 보시면 스팸인지 스팸이 아닌지를 이 메일 제목만 가지고 그 스팸일 확률, 스팸이 아닐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뭐 무료가 있을 때는 뭐 지금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이제 우리에게는 observed된 데이터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료가 있고 에비던스가 여러 측면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조인트 프로버빌티 테이블을 써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그냥 아까 거에 좀 연장성인데 더 쉬워요. 오히려 보시면은 어 요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의 에비던스로서 이런 계절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계절과 뭐 그때 어떤 뭐랄까 이걸 뭐라 하죠? 느낌? 날씨에 대한 느낌이 주어져 있거나 이걸 통해서 선인지 레인인지 이걸 맞추고 싶은 거죠.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왜 넣냐면 이 그냥 구할 수 있는 것보다 이런 에비던스가 증가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확률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더 정확한 쪽으로 발전하겠죠. 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를 아이고, 그래서 어, 하나 해볼까요? 근데 이거 다 해보기엔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예를 들면 이거였으면 선인 거랑 그러니까 이 전체 확률 다 더하겠죠? 그것분의 선인 거, 그것분의 레인인 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윈터니까 윈터일 때만 요거일 때만 골라가지고 또 확률을 구할 수 있겠고, 그죠? 윈터면서 하실 때 요거일 때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에비던스 때문에 이 프로버빌티가 좀 더 정교해진다. 근데 이거 이렇게 다 일일이 표를 구해서 이거를 이제 probabilistic inference by enumeration이라거든요. 다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서 한다고. 근데 그게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프록시메이트한 방법을 쓰는데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순서가 계속 헷갈리네요. 어쨌든 위에서 보신 이 간단한 예시를 좀 더 일반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그 관찰된 자료들이죠. 이거를 여기서는 좀 다른 표기로 에비던스를 써서 E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아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어떤 Q라는 의 확률인데 대신 우리는 이런 에비던스가 기분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잘 구하기 위해서 히든 베리어블을 이렇게 가정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베이스 디어럼 이런 걸 이용해서 이 히든일 그러니까 이 히든을 가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이거죠. 이거 지금 이거 z를 밑에 썼는데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어, 그냥 다 있는데 이거를 각각의 q에 대해서 더해준 거죠. 아이, 이걸로 나눈 거죠. 뭔지 아시죠? 이거 우리 그냥 아까 위에서 본 그 베이스 디어럼인 거죠. 대신 이제 변수가 뒤에 에비던스가 히든 아니 에비던스가 지금 K개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히든을 가져가면은 이 히든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게 된다. 지금 이거 이렇게 왜 쪼개고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쪼개고 이걸 쪼갰는데 또 이걸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분모를. 근데 그 분모의 요놈을 다시 히든 베리어블을 가정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히든을 쓰면 좋은가? 좋습니다. 그래서 쓰는 건데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쪼개고 또 바꾸고 쪼개고 이런 거를 해서 우리의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어려워서 어떻게 주로 이제 어떤 방법들이 존재하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 표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W만 해도 두 개잖아요. 두 개마다 이제 확률이 달라지고 S도 지금 서머냐 윈터냐 T도 핫이냐 콜드냐 이거에 따라서 계속 확률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이 표의 칸이 채워야 되는 칸이 만약에 이런 변수들이 더 늘어나면은 너무 커질 거죠? 커지겠죠? 예를 들면 변수가 n개인데 뭐 각각 n개가 다 d개의 경우가 있으면은 이만큼 엄청 늘어나잖아요. 이거 너무 많아지면은 특히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되게 쉬워요. 인디펜던스, 독립이면은 얘랑 아예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포스테리어 같은 거, 조인트 프로버티 할 때 그냥 곱해버리면 되니까 너무 쉽죠. 그리고 커즐리티, 뭐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연관이 있어요. 막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얘는 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아예 변수를 하나 제낄 수 있겠죠. 마르코프 프로퍼티는 지금 확률 과정 들으신 분 알지만 그 전 거에만 의존하는 거죠. 얘가 얘에만 의존하고 나머지 이 전에 모든 변수랑은 다 인디펜던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어찌 보면 약간 일종의 인디펜던스가 가져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니 우리가 다뤘던 레이턴트 베리어블 어떤 숨겨진 변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수많은 x1부터 뭐 xt까지 얘네들이 다 이 z 하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애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 관계를 압축적으로 z에 대한 관계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조인트 프로버비티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그냥 이 포스테리어 자체를 인퍼런스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베이지안을 저번에 ESC에서 했을 때 주로 다뤘던 기법들이 바로 이런 샘플링 기법이에요. 이 분모의 아까 그 걔네를 적분하는 거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 분자의 아까 뭐 포스테리어가 분모분의 뭐시기 곱하기 뭐시겠죠. 얘가 프라이어고 얘가 라이클리후드였죠. 얘가 포스테리어. 근데 요 놈이 문제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 다음에 뭐 얘를 가지고 샘플링을 진행해가지고 결국 분포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샘플링 기법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법들입니다. 몬테카를로를 이용해서 MC 혹은 깁 샘플링 이런 것들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베이스 통계를 들으시면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과 EM 알고리즘에 쓰이는 거는, 특히 EM 알고리즘은 뭐냐면 바로 요 기법입니다. Variational Inference. 한국어로 하면 변분 추론 이런데, 뭐 어쨌든 이 방법은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샘플링이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포스테리어를 추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테이블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이걸 쓰는 거고,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그 z를 가정하잖아요. 어떤 가우시안에 속하는지에 대한 히든 베리어블을 가정하죠. 그 다음에 또 포스테리어를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측면에서는 이걸 쓴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가 먼저 설명하고 PPT를 보게 되네요. 그 베리에이션을 인퍼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한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을 인퍼런스를 이용한 어떤 방법들이면 옵티마이제이션이 나오겠구나. 뭔가를 가정해서 어떤 뭐 로스든 뭐든 어쨌든 뭔가 우리가 미니마이즈하고 맥시마이즈하고 싶은 어떤 식을 정한 다음에 걔를 그렇게 하는 거겠다. 여기서 특히 베리에이셔널이란 말이 뭐 그 PRML 책을 읽다 보니까 좀 흥미로워 보여서 나왔는데, 결국 뭐 오일러 때부터 쓰였던 말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이런 이 말이 쓰이면은 이게 그 미적분을 하는데 함수가 인풋인 어떤 펑셔널이라고 하는 함수가 인풋으로 나와서 어떤 값을 뱉는 애를 또 미분하고 걔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탐구할 때 베리에이셔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붙으면 그런 애들이 쓰겠구나 하는 얘기 정도. 근데 이제 보통 요즘은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포뮬레이션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뭐죠? 그 인퍼런스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부분의 목표가 이거라고 했죠. 이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이용해서, 즉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어프로시밋 하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은 그냥 형식적인인데 핵심을 보시면은 이 애를 잘 어프로크시메이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정하냐면 얘랑 가장 근접한 어떤 QZ를 추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근접하다, 그러니까 이 놈들의 어떤 분포의 차이? 이걸 어떻게 정의할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보 이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막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런스, 이게 어떤 그 두 분포의 일종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완전히 그때 아마 그때 정규 형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그 매트릭 거리의 어떤 개념을 정의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포의 차이를 계산할 때 저희가 흔히 쓰는 겁니다. 그 정의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어떤 Q랑 P랑의 차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 여기서 살짝 뭐 아시면 좋은 게, 이게 완전히 거리가 아닌 점이, 거리면은 Q랑 P의 차이랑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트릭이면 Q랑 P랑 차이랑 P랑 Q의 차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아닌 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건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QG를 잘 어프록시메이트 한다는 거는 얘랑 얘 그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가 작은 Q를 구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풀면 되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 놈인데 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Q를 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걔를 이제 얘로 추론하는 거죠. 얘로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뭐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EM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제 나옵니다. EM은 지금 우리가 아까 위에서 또 했지만 그죠? 우리는 지금 아까 그 위에서 현두님이 다루셨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떤 자료를 잘 설명하는, 즉 라이클리드가 높은, 라이클리드를 최대화하고 싶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흔히 ML이 구하듯이 계산을 해서 미분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나온 게 EM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그 목표를 잠깐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한 별개로 이제 다시 그 목표를 정해놓겠습니다. 근데 이 라이클리후드가 여기서는 그냥 컴플리케이트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형님이 잘 계산도 해주셨죠.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오고 한 방에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EM 알고리즘 쓴다. EM은 위에서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 expectation을 하고 maximization을 하고 그래서 EM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E와 M 과정을 계속 iterate 하게 반복하면 써 어떤 걸로 이제 컨버지 하면 걔가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일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가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라이클리드예요. 얘를 최대화하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가 EM 알고리즘을 쓰면은 어떤 세타에 대해서 걔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어요. 뭐 로어 바운드가 꼭 이런 포물선 모양 아니겠지만 이런 모양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세타에 대해서 얘 로어 바운드를 구하면은 이 로어 바운드 자체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겠죠. 그럼 이제 걔를 다시 그 다음 세타로 넣어가지고 걔의 로어 바운드를 구합니다. 그 다음 걔를 또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에스티메이트하고 다 지워볼까요? 잠깐만요. 이걸 에스티메이트하고 그 다음 걔를 맥시마이즈하고 아이고 걔를 맥시마이즈하고 그 다음 또 얘를 에스티메이트하고 얘를 맥시마이즈하고 이게 바로 그래서 EM입니다. EM을 반복해서 그럼 결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여기 딱 다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런 로컬 값에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로컬에 멈출 수도 있다. 이건 아니구나. 근데 EM을 써도 로컬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값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EM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할 때 그 라이클리티를 최대화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다. 다시 보시면은 어, 먼저 이니셜한 세트를 정하겠죠? 그 다음에 로우 바운드, 로우 바운드를 정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엘보라고도 하는데 이게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딥러닝 배우시면은 막 많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로우 바운드를 잘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그 다음에 걔를 최대화시켜요. 그럼 그 최대화시키는 t 세타 t 플러스 1을 그 다음 이제 얘에 대한 로우 바운드를 구하는 거죠. 지금 아까 위에서 설명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갑자기 지금 EM 들어오고 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없었잖아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이제 나옵니다. 일단 좀 이게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레이턴트 베리어블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현도도님도 말했고 저도 아까 말했듯이 어떤 우리가 모르는 히든 베리어블을 그냥 어떤 게 있을 거다 하고 z가 있다 하고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관계를 저희 분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 두 개를 보시면은 z가 있을 때 없을 때 비교해 보시면 얘는 엄청 관계가 많잖아요. z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파라미터도 많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만약에 진짜 이런 꼴이었다면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데이터를 잘 설명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요 놈들의 요 층의 어떤 관계를 압축해서 보여주니까요. 근데 당연히 뭐 이 z가 없는 데이터였으면은 피팅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걸 하나로 압축해서 피팅하는 거니까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제 쓰냐? 보통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처럼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어려울 때 혹은 뭔가 데이터가 인컴플리트할 때 뭔가 인컴플리트한 경우에는 이 우리가 그 인컴플리트한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넣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가우시안도 저희가 어떤 분포에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럴 때 그 분포가 뭔지를 그냥 레이턴트 베리어블 D로 놓고 했었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거를. 요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요게 추가됐죠. 우리는 이 라이클리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힘들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놓고 얘는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마지널 썸이죠. 이거 아까 그 뭐냐 일반적으로 쓸 때도 봤었죠. 우리 그 Q 모시기 할 때,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여기 등장한다. 예, 이런 거였고 아까 위에서 그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로컬한 값에 수렴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초기 값을 이용해서 돌려봐야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EM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거 그 밑에 출처에 있는 약간 그 뭐지 네이처지에 실린 어떤 어, 이야기인데 되게 짧아요. 3페이지인데 되게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전 A, B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앞면으로 떨어질 확률이 각각 세타 A랑 세타 B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세타 A, 세타 B 이런 확률을 추정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랜덤하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랜덤하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10번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다 알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B 동전을 던졌어요. 10번. 그랬을 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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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겠죠? A도 던지고 그 다음에 A 던지고 B 던지고 A 던지고 이 A, B 골라진 것도 랜덤이었고 걔네들을 랜덤하게 던진 거죠. 그 각각 세타 A랑 세타 B 확률에 의해서 던져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를 이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MLE 구하듯이 하면 되겠죠. 여기서 근데 이미 이게 완전 바이너리한 경우여서 그냥 이렇게 되겠죠. 얘는 더한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 24 9 더하기 11분의 9 이런 식으로 구하면 딱 나옵니다. 이거는 자료가 컴플리트해서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가우시안 분포가 이제 얘네가 어떤 분포인지 몰랐듯이 우리도 이 던져진 값은 아는데 요건 아는데 지금 여기 물음표거든요. 동전이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냥 뭐 아무거나 던졌는데 둘 중에 하나겠지 그냥 이 정도만 아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EM 알고리즘을 써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이 예시를 보시면 먼저 이 초기값을 그냥 놉니다. 이게 아까 EM에서 첫 번째 스텝이랑 똑같죠. 그 그냥 세타를 아무거나 이니셜 파라미터로 값을 예측한다. 여기서는 B는 반반일 거야. A는 앞면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 표현한 그 뭐냐 얘네들이 이제 맞다고 가정을 하고 이 자료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면이랑 뒷면이 똑같이 나왔는데 A보다는 B에 맞겠죠? 요게 맞다면 우리가 계산한 게 맞다면 그래서 얘를 B로 놓은 거예요. B로 본 거예요. B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니셜 개스에 의해서 얘가 맞다면 B가 맞을 거다. 밑에는 앞면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은 A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동전이 B인지 A인지 모르지만 B라고 치고 A라고 치고 이 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표가 맞을 거야 해놓고 다시 이 세타 A랑 세타 B를 구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걔를 그 다음 이제 이니셜 파라미터로 치고 또 이제 얘를 분석한 겁니다. 0.8이니까 이 헤드가 좀 더 많이 있어야 이제 A가 가깝겠죠. 막 0.5, 0.6 정도도 A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B가 0.45로 되게 애매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 세타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다시 이걸 보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세타를 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세타를 업데이트하고 이걸 반복하는 바로 EM 알고리즘이죠. 즉 우리가 이니셜 게스를 하고 그 다음 이 데이터, 에비던스를 잘 나타내는 얘에 대해서 이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세타를 구하고 잠시만요.
첫 번째 스텝, 이니셜 패러미터를 그냥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자료를 잘 설명하는 각각 코인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먼저 얘는 B일 거야, 얘는 A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맞다는 가정하에 이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다음 세타들을 구하고, 그 다음 얘네가 또 맞다고 치고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동전을 부여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드 버전, 하드라고 했는데 밑에 케이스 3는 소프트합니다. 이 뭔 차이냐면 딱 보시면 둘 다 동전이 두 개씩 있죠. 이게 사실 동전이 0.6에 가까우니까 얘는 그냥 A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너무 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얘는 앞면이 반반, 얘는 앞면이 좀 더 많아. 뭐 이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 앞면이 좀 더 많은 경우를 보실까요? 그러면은 A에 더 가깝겠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였으면은 그냥 얘는 A야 라고 치는데 얘는 A일 확률이 좀 더 높을 거야. 이 정도로 좀 더 소프트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비중을 주는 겁니다. 얘는 한 0.8 정도 A일 거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표도 0.8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은 뭐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이 데이터를 좀 더 소프트하게 반영한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니셜 값을 처음에 개수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코인을 부여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B 아니면 A 이런 식으로 부여했다면 여기서는 일종의 웨이트를 주고 부여를 한다. 이게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봤던 그 현도님 설명해준 웨이트죠. W. 혹은 뭐 감마도 되죠. 감마. responsibility 그죠?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얘네를 맥시마이저는 또 그 다음 세트를 구해야겠죠.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그 다음 이니셜 개수로 치고 또 이 가중치도 바뀌겠죠. 그럼 그 가중치도 바뀌면 요 표도 바뀌겠죠. 그럼 표도 바뀌면 그 다음 맥시마이즈가 되는 파라미터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타 A2랑 세타 B2도 다른 값이 나올 거고 그럼 걔를 또 그 다음 스텝에 넣고 이걸 또 반복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A 아니면 B다 칼같이 칼같이 계산한 요 놈이 저희 그 데이터 분류할 때 보시면 K-민스랑 똑같은 거죠. 아까 현도님도 설명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메인 주제인 가우시안 믹스 모델은 이 소프트한 버전일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뭐요 가운데 있는 애들을 칼같이 이거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떤 분포가 있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은 다 배웠고 그냥 이제 한 번 더 수식과 알고리즘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못하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그 지금 이 빌드업을 통한 세팅을 보시면 이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인데 디스크리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1번 분포일지 1번 분포일지 2번 분포일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k번째 분포일 확률 프라이어를 파이 k로 넣을게요. 그리고 이거 일 때 x 1 확률 즉 우리의 그 라이클루드는 여기서는 가우시안 분포니까 노멀인 걸로 할게요. 그리고 각 그 분포의 파라미터인 뮤와 시그마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아까 이 분모에 들어갈 요 놈이 라이클리우드랑 프라이어를 곱한 애들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심사인 포스테리어가 구해지는데 어떻게 구해지죠? 원래였으면은 라이클리우드랑 프라이어랑 그리고 걔네를 다 더한 거랑 그죠? 근데 이 다 더한 게 요거라며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K만 I로 바꿔주면 되죠. 이 PK는 노멀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여기 각각 곱해진 거. 얘가 prior, 얘는 likelihood. 그죠? 그래서 식만 가우시안 분포니까 가우시안에 맞게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르게 뭔가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보시면 이거는 ESL에 그대로 있는 건데 처음에 이니셜 개수를 해야겠죠. 아까 그냥 그 쉬운 동전 예시에서는 세타 A, 세타 B만 했는데 여기서는 가우시안이고 각 가우시안 분포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뮤랑 시그마가 둘씩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까지 있죠. 그 얘네가 각각 어느 분포를 따를지에 대한 초기값, 그 프라이어에 대한 초기값. 그래서 지금 두 개만 했는데 먼저 첫 번째 1번 분포, 1번 가우시안의 뮤 시그마, 2번 분포의 뮤 시그마, 그리고 요놈 1번 일지, 2번 일지에 해당하는 이 PC는 1 이런 애죠. 지금 여기 식을 보시면 걔네를 가지고 우리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합니다. 1번에 해당할 확률이 1 빼기 파이, 2번에 해당할 확률이 파이였나 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잘못 쓴 거죠. 이거였죠. 그래서 곱해주고 그다음 이거는 이걸 해보죠.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시그마 한 거예요. 얘가 얘가 파이 1인 거고 얘가 파이 2인 거죠. 여기서 위에 노테이션으로 보시면 예. 그렇게 감마를 구한 다음에 이 감마에 해당하는 뮤와 시그마 값과 파이를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 가중치가 있어서 가중평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는 편하실 거고 이게 사실 진짜 맞냐라는 거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 똑같이 ML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아까 그 현도님께서 계산하신 걸 보여주셨죠. 똑같이 ML이 계산을 해서 미분해서 하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근데 뭔가 상식과 맞죠? 가중평균을 한 느낌이죠. 이걸 웨이트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아까 파이도 계산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감마를 업데이트하면 감마를 구하면은 요놈들을 다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스텝에서의 뮤1, 그러니까 뮤11, 뮤21, 시그마 11, 시그마 21, 파이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텝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뮤랑 시그마랑 파이가 정해졌으니까 우리의 가우시안 그 믹스처 모델이 구해진 거죠. 그럼 이제 걔네를 가지고 또 그 다음 감마를 구할 수 있겠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위에서 계속 설명을 해서 더 하면 지겨우실 것 같고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1번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처음에 이니셜 개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평균이 여기고 뭐 시그마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얘에 따라서 감마를 구했죠. 감마를 구하면은 이게 그 감마가 결국 얘가 어느 정도로 이 분포에 속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표시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 감마를 가지고 뮤랑 시그마를 업데이트해서 파이도 업데이트해서 구하면은 구한 분포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칠해졌을 때 얘네들을 맥시메이즈하는 그 다음 가우시안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이거를 그 다음 스텝을 또 반복했더니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을 반복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지금 20번, 5번 이게 각각 몇 번 반복했는지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이게 보시면 상식적인 흐름이죠. 처음에는 좀 완전 엉뚱하게 나왔지만 이걸 나누고 계속 맥시마이즈하고 나누고 맥시마이즈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 점차 파란색은 이쪽으로 몰려가고 빨간색은 이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EM을 반복해서 컨버지하는 지점이 우리가 구하는 마이크로이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부분이 되더라. 는 결론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과정을 이게 진짜 사실 된다 해서 신기하다 하곤 하지만 이게 진짜로 되는지 그러니까 맞는 건지를 또 여러 학자들이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좀 수식적으로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 아까 이게 또 나오죠. 이걸로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계산이 힘들어서 레이텐트 베리어블을 넣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은 얘 로그 씌우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이거 자체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미분을 해도 식이 뭔가 안 풀리고 복잡해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등식을 씁니다. 젠센 부등식은 저희가 다 배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로그를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온 거고 그다음 얘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QG는 우리가 맞추고 싶은 QG인 거죠. 그 포스테리어랑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젠센 부등식을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되냐면 그 그러니까 젠센 부등식이 뭐냐면 그 예를 들면 어, 어떤 f가 볼록 함수면은 그죠? 볼록 함수면은 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잠시만요. 그죠? 이런 식이 있으면은 이게 이거죠. 이게 맞나요? 잠시만요. 볼록이면 이거죠. 왜냐면 이게 f면은 이게 더 커야 되니까 그죠? 맞겠죠. 그래서 이게 볼록일 때고 오목일 때는 반대로 부등호가 반대로 되겠죠. 그 볼록보다는 컨벡스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컨벡스한 함수면 이렇게 되고 컨케이브한 함수면은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젠센 분동식에 뭐냐 넣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어 뭐냐 f 대신에 우리는 로그를 넣은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시그마는 어차피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 소리야 진짜 어쨌든 예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그쵸 이 로그 썸이 컨케이브 하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된 거고 얘네가 지금 이 f가 로그라고 보시면은 지금 로그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요거고. 그래서 젠슨분들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우 잠깐 어지럽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부등식이 조금 아쉬워지긴 하지만 나머지는 그 다음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이 로그를 빼기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h는 엔트로피거든요. 이 어떤 정보의 그 정보량을 나타내는 지표죠. 이 Q라는 분포의 엔트로피가 이 마이너스 QG 로그 QG이고 시그마까지 해서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인데 잠시만요. 지금 이 시그마가 다 여기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오놈은 그냥 익스펙테이션이죠. QG에 대한 얘를 QG에 대한 함수로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시그마까지 해서 Q 로그 Q 이게 이건 거죠.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함수를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오른편에 있는 요 놈 전체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아까 이게 로어 바운드였잖아요. 왜 로어 바운드가 되냐면 요 부등식 때문에 로어 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또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아까 이거였죠? 위에 식 그대로 쓴 건데 이제 얘를 더 이제 쪼개서 분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분자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어차피 세타는 기분이 똑같고 이 Z만 Z가 이제 기분일 때 아닐 때로 해가지고 쪼갠 거죠.
컨디션 알파 쪼개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랑 요렇게랑 쪼개진 거죠. 로그니까 더하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시그마 다 걸리는데 얘만 시그마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 시그마가 지금 제가 여기 생각을 해놨는데 Q에 대한 시그마거든요. 그러면은 Q래 Z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Z랑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시그마 빠져나오고 QZ를 시그마 하면은 1이 되겠죠. 얘가 분포니까. 그 다음에 쪼갠 거를 이제 이거 뭐 한 거지? 순서 바꾼 거죠? 네. 제가 해놓고 헷갈려. 이 로그 위아래 바꾼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얘가 이 KL 다이버전스여서 그런 거죠. 지금 이것도 제가 잘못 썼네요. Q가 이게 바뀐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요거예요. 이게 아까 그 위에서 우리가 초반부에 봤던 KL 다이버전스죠. 원래 아까는 위에서 뭐 어떻게 썼냐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E하고 이게 Q일 때 L 로그 Q 빼기 로그 여기서 P 뭐 Z X 스타 이거죠. 이게 평균이니까 이 QC가 곱해진 거고 얘는 지금 이 상황은 똑같죠. 그래서 이 로어 바운드를 쪼갰더니 이렇게 된다. 지금 이 마이너스까지가 KL 다이버전스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걸 그림으로 보시면 아유 뭐야 그죠?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그 라이클리우드는 이 로어 바운드라고 정한 거랑 KL 다이버전스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KL 다이버전스가 일종의 그 분포의 차이를 뜻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제 좋은 성질이 이 Q랑 P랑 같으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항상 0 이상이고요. 그래서 얘도 이게 되겠죠. 그리고 0일 때는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애가 0인 거고 그러면 Q가 P라는 애를 제일 잘 어프로키시메이트 한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쪼개고 얘가 로어 바운드잖아요. 그때 이 KL 다이버전스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제일 잘 어프로키시메이트 하게 되면 이 로어 바운드가 다 먹게 되죠. 그럼 그때 이 로어 바운드가 있을 거고 걔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또 업데이트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걔를 또 쪼개게 되는데 이 KL 다이버전스를 0이 되게 하는 로어 바운드를 설정하고 그 다음 걔를 또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그 다음 이 로그 px 바 세타에 넣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뭔가 뒷부분 설명이 더 애매했네요. 어쨌든 핵심은 이 스텝과 M 스텝을 반복해서 어떤 컨버지한 어떤 우리 파라미터가 제일 좋은 파라미터로 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파라미터를 개수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숙제를 크게 힘을 싣고 싶지 않았는데 이 8.1번이 그래서 되게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젠센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EM이 되는 과정과 되게 비슷한 느낌의 문제거든요. 음, 여기서 이 R이랑 Q라는 애가 다 PDF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맥시마이즈 되는 거가 요거일 때라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적당한 애들로 이제 설정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 너무 말이 아, 이 예, 아,
힌트를 드리면은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아닙니다. 이 로그 이거를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이거를 쓰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힘드니까 요거니까 여기서 x 대신에 이 요거 빼기 1 넣으면은 로그 이 q분의 r이 q분의 r 빼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심심하실 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할 때 ESL보다 PRML이라는 책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챕터 1이랑 챕터 9에서 챕터 9가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거의.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저자가 또 더 좋은 그림들을 많이 써가지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이제 끝났는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정규형 말씀부터 드릴까요? 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갑자기 막 EM 알고리즘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뭔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또 막 레이텐트 베리어블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레이텐트 베리어블이 뭐냐? 결국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관측되지 않지만 관심 있는 베리어블이거든요. 미싱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현도가 발표할 때도 예시를 들어줬지만 실제로 분포가 여러 개의 모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걔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추론을 해버리면 그냥 하나의 모드만 있는 걸로 추론을 해버리면은 되게 구리겠죠. 그 추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의 미싱 베리어블은 뭐냐? 그 여러 개의 모드, 그러니까 믹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믹싱 코에피시언트가 레이텐트 베리어블이 되는 거겠죠.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레이텐트 베리어블이 많이 추가가 되면은 이제 나머지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변수들을 이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는 막 회귀 분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 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과관계까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어떤 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인과적 추론 이런 걸 조금 ESC에서 조금 다루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좀 옆길로 샜고요. 그래서 결국 EM 알고리즘이 뭐냐면 결국 그 젠센 부등식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파라미터도 있지만 파라미터 외에 모르는 Z가 있잖아요. 세타와 Z에 대한 조인트 분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 있는 그런 분포들이 세타 어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분포가 아니라 세타랑 미싱 베리어블 Z가 이제 같이 있는 조인트 분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Z를 모르지만 걔를 EM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젠슨 부등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Z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로어 바운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Z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애를 추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 잘 모르는 어떤 Z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그러면 라이클리우드를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럼 라이클리우드가 더 높아져요. 왜 높아지냐? 이제 PMF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결국에는 이제 로그 컨케이브 하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그를 씌우면은 컨케이브 하잖아요. 계속 그 꼭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꼭대기를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대기를 향해서 이제 가는 과정이 EM 알고리즘이고 EM 알고리즘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러니까 레이텐트 베리어블 대충 예측을 하고 대충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레이텐트 베리어블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고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하면은 MLE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로어 바운드에 있는 그 KL 다이버전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어 바운드가 조금 더 커지죠. 그러니까 더 타이트해져요. 그런 식으로 라이클리우드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했네요. 네.